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든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첫 번째. 끓인 물은 죽은 물이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물을 끓이거나 끓이지 않거나의 차이점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양이라든지 그 빈도라든지 그 내용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산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존산소라고 얘기하죠. 물에 녹아있는 산소. 물을 끓이면 당연히 물 안에 있는 산소들은 다 열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끓이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식히게 되면은 용존산소의 양은 끓이기 전과 끓인 이유가 같아집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셔서 웨이터가 따라주는 물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따라줍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물 맛이 좀 더 청량감이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용존산소량이 금방 높아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알칼리수가 좋다. 알칼리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이 많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산성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알칼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는 대부분 다 알칼리입니다. 알칼리수는 건강에 좋고 산성수는 몸에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산성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탄산수입니다. 탄산은 산입니다. 산. 탄산수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이신데요. 이분은 위장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물을 먹고 위장병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정리 광천수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세종대왕님은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산성수를 마셨기 때문에 위장병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 물이다. 물에 녹아져 있는 미네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수를 사서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미네랄이 얼마만큼 들어져 있는지 나와 있어요. 리터당 밀리그램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환산해 보면 ppm 단위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 단위예요. 100만 분의 1. 그러면 그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셔가지고 나는 미네랄을 보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네 번째입니다.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증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증류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외국에 나가서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다니셨던 분 중에서 마트에서 증류수를 사서 드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외국에서는 증류수도 병에 담아서 생수처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마시는 물로. 증류수를 마시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증류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에 관련돼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 용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 용매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대사가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사가 원활해지려면 많은 물질을 잘 녹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주사액을 만들어서 맞게 되는데 분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분을 빼버린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증류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녹여요. 다시 주사로 빼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증류수가 들어갔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먹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직접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크게 문제가 일어나나요? 용매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증류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류수 마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몸에 노폐물이 많으신 분이라면 증류수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증류수 마시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나는 음료수 많이 마시니까 또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 물 안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음식입니다. 음식.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물은 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음료수하고 물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나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차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소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걸 이뇨작용이라고 합니다. 차를 마셔도 우리 몸에 물은 들어오지만 이것들이 금방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또 물에 대한 오해는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안 좋다, 또는 밥 먹을 때는 물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밥 먹을 때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가 오히려 안 돼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지는 모든 소화 효소는 가수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술을 많이 드셔도 어때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되,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 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물까지 많이 들어오면 이게 너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물 말아 먹는 걸 좋아하거나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물이 있어야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요령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은 식사 전에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는 건 이미 늦습니다. 내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언제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을 때, 그 전에 미리 마셔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